또 이번 주 긍정 특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부자들 좋은 신호가 나왔어요. 제가 유익 있게 보는 신호거든요. 내부자들이 움직인다. 지난번 코로나 위기 때 이후로 최대 규모 줍줍을 시작하는 내부자들 큰손들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진짜 좋은 신호긴 하거든요. 지금 바닥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코로나 저점 이후로 처음으로 내부자들이 매수세가 강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태까지는 그렇게 주식이 빠져도 8주 연속 하락했는데 내부자들이 사질 않더라고요. 대규모로. 그러니까 찔끔찔끔 사는데 대규모로 사는 건 이번 주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월가와 투자자의 심리는 최악인데 내부자들이 드디어 사고 있습니다. 드디어 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있었냐면은 코로나발 폭락의 저점이었던 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내부자 매수 규모가 매도를 앞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파는 사람이 무조건 더 많았는데 최근 2년 동안은 처음으로 올해 5월 들어서 매수 규모가 앞선 거예요. 순매수라 그러는데 이제 앞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소개해드리는데 피터 린치 책도 한번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8장인가에 있는데 내부자들이 정신없이 주식을 사들인다면 6개월 내에 파산할 일이 없다고 판단해도 좋다. 역사적으로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수하는데도 파산하는 기업은 3개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피터 린치도 내부자들이 주식을 꾸준히 매입하는 주식을 실제로 자기도 주요 신호로 삼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의 지표로 체크리스트에 넣어놨거든요. 요거 말고도 성장주 투자에 또 유명한 사람 중에 여러 위기를 예측해서 유명하신 마틴 쫌이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제가 가끔 위험지표로 소개해드리는 풋콜 비율 지표를 창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성장주 투자의 대가인데 월가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지난 3개월간 3명 이상의 내부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고 있다 이러면은 자기는 이제 매수 리스트에 넣는다. 반대로 파는 사람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 그리고 피터 린치도 그때 블랙먼데이 1987년에 폭락했을 때도 어떻게 그렇게 주식 투자할 수 있었냐고 물어봤을 때 블랙먼데이 폭락했는데 자기가 째려보니까 내부자들이 사더라. 그래서 그거 샀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최근 10년 동안 2015년 금리 인상 시기 여기 파란색 주가가 하락할 때 내부자 매수가 급등 2018년 말 폭락 시기 긴축 이슈일 때 내부자 매수 급등 코로나 때 내부자 매수 급등 여기 지금 급등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처음입니다. 2년 동안 이렇게 늘어나는 게 처음이고 이번 주 들어서 처음으로 순 매수자가 넘어선 거예요. 여태까지는 파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그래서 역사적으로 시장 침체기 동안 내부자 구매 증가는 바닥 근처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리서치 해보니까. 실제로도 이 내부자 매수가 폭증했을 때가 코로나 때 바닥이었었고 2019년 1월에도 급증했을 때가 바닥이었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내부자 매수가 늘어나는 건 적어도 좋은 신호다. 여기 보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1이 안 됐다는 얘기는 매도자가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1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회사 내부 이사, CEO, 경영진들이 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이제 시작인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은 매수 폭증의 의미는 지금 연준이고 뭐고 경제 긴축한다 그래도 지금 내부 경영진들 임원이나 이사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회사 전망의 낙관적인 신호 아니겠느냐. 한번 유익 있게 보자 이거고 다만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주의하실 될 점은 피터 린치도 말했고 앞에 쫌이그도 말했는데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말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내부자 매수가 계속돼야 된대요. 아까 피터 린치도 2, 3개월 정도 아니면 뭐 3번 연속 뭐 이런 식으로 내부자가 매수가 이어지는지를 꼭 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음 달에도 이어지는지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계속 내부자들이 사는지.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이게 아마 지속되면 더 좋다. 여기도 지금은 수치가 좋아 보이지만 아직은 설레발 치지 마라. 아직은 과거 수준에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 더 많이 늘어나면 진짜 좋은 신호다. 찐바닥 신호다. 이런 얘기를 여기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올해 3, 4개월 동안 하락할 동안은 내부자들이 안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영진들도 싸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5월달 들어서 처음으로 사기 시작했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참고해서 나쁜 지표는 아니지 않나 싶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 미국 기업들이 쌓아놓은 현금 가지고 주식 떨어지면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방어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뭐가 나왔냐면은 이거는 작년 대비 또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고 경기 침체와 무관하게 자사주 매입은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자료고 여기 보시면은 이번 주에도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장외로 급락했었거든요. 그리고 쭉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주가 낙폭을 최소화한 건 자사주 매입 덕분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실제로 지난번에도 ASML이라고 하는 미국 반도체 기업이 실적 발표하고 폭락을 했었는데 그날 자사주 매입 발표하고 바로 다시 막 반등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좀 제가 이거 치트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뭐 장단점이 있는데 회사 주가가 폭락할 것 같으면은 아니면 실적이 잘못 나올 것 같으면은 바로 우리 회사 주식을 사드릴게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면서
슬쩍 주가 방어를 해요. 그래서 주가 하방을 지지해주는 요것도 있는데 지금 애플이고 마소고 빅테크고 이런 기업들 현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주가 싸지면 또 자사주 매입 해줄 수 있겠죠, 회사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추가로 요거 보시면은 항상 위기의 극단 구간에서 이 의견차가 벌어지는데 긍정론과 비관론이 벌어지는 의견차가 지금 역대급까지 올라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견 차이가 벌어지는 거는 코로나 저점 이후 처음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증시가 여기까지 갈 거다, 여기까지 갈 거다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그러니까 2009년 3월 금융위기 저점에서도 격차가 40% 이상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폭등한다, 폭락한다의 구간이 50% 가까이 벌어진 겁니다. 코로나 때는 40%까지 갔었고 지금은 37%래요. 37%. 그러니까 지금부터 반토막 난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지금부터 반등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서 격차가 엄청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뭐 이건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진짜 한 치 앞을 모른다는 거죠. 뭐 월가도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벌어지는 때는 또 그만큼 혼란스러운 시기고 지나고 나면 기회였지 않냐라는 또 얘기로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긍정적인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월가의 마지막 남은 황소가 JP모건이에요. JP모건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대요, 월가에서. 왜냐면 지금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는 연초부터 계속 비관론이었대요. 팔아라 팔아라 버블이다 이랬는데 연초부터 계속 JP모건은 아니다, 글로벌 전략가인데 이분이 이제 계속 사라 그랬거든요. 반등한다, 기술주 싸다 이랬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는 마지막 남은 황소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월가에서 JP모건만 사라고 합니다 지금. 근데 이분이 마지막 또 카드를 던졌어요. 연기금 남았다, 글로벌 연기금 남았어, 포기하지 마 그러면서 약간 근데 톤을 줄였어요. 원래는 랠리 한다 그랬는데 이제 최소 6월 말까지는 단기 반등해,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10%는 오를 수 있어, 이렇게 약간 살짝 톤 다운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황소마저도 지금 항복하려고 지금 직전인데, 오죽하면 이분이 실력이 없는 분이 아닌 게 월가 1위 전략가라고 불려도 될 정도인 게 JP모건이 올해 글로벌 리서치 팀 여기 보시면 1위고요. 잘하니까 1위겠죠. 그래서 이분이 올해 잘해가지고 승진까지 했어요, 글로벌 수석 전략가로. 근데 지금 올해 승진하자마자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분의 의견이 연기금들 지금 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있는데 6월 말까지 매 분기 말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데 지금 주식 비중이 낮다, 주식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주식과 채권 6대4 정도를 보통 유지하는데 이 지금 글로벌 큰 손들, 예를 들면은 미국의 연금, 일명 리밸런싱 웨이브라고 불리는 큰 흐름이 들어올 건데, 일본 연기금 엄청난 돈 가지고 있는, 돈 굴리는 국가 기관이죠. 노르웨이 국부펀드, 미국 연금, 이런 기관들이 엄청난 돈을 지금부터 분할 매수해서 들어올 거다, 너무 비관으로 보지 말아라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미국 급여, 여기 미국 지금 계신 분들 계실 텐데 미국의 은퇴 펀드 이런 굴리는 기관들 있잖아요. 미국 연기금 기관들도 지금 주식 비중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3월 수준으로 주식 비중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자금을 주식으로 바꿔야 된대요. 그러니까 요게 무시 못한다. 세계 최대 연기금 일본도 뭐 어마어마한 돈 굴리는데, 노르웨이 국부펀드 기름으로 벌어들인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거 주식으로 다 들어올 거다라는 마지막 황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반등 가능하다, 힘을 좀 실어주는 논리인데, 그 이유는 자기도 이제 조금 말을 좀 아끼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강세론자인데 지금 좀 그렇습니다. 많이 항복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신호들, 내부자 매수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거랑 이제 연기금 들어온다, 요 지표들 한번 제가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또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주요 주식들 넣어놨고요. 카페에 제가 올려놓겠습니다.